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알려지지 않는 홍준표 캠프의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아마 변호사이겠죠.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의 일주일 전인 5월 2일 날 그때가 뭐죠? 재판 준비기일이죠. 네네. 그때 재판정에 출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대요. 동정심 위반. 그렇겠죠? 네. 네. 올림머리도 풀어 헤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5kg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와주기를 아마 요청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아시다시피 노했답니다. 왜 노했을까요? 홍준표가 싫어서. 싫어하잖아요. 둘이 별 사이 안 좋잖아요. 좀 너무 막연한데? 예, 대답이. 객관식으로 좀 주시죠.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말라. 객관식으로. 1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오히려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예. 2번, 홍준표보다는 조원진을 지지했기 때문에. 3번, 홍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세 개밖에 안 했잖아. 뭐 세 번째겠죠. 뭐.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이제 뭐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일단 홍준표 후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래도 수준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온다 그래서 판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라고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15% 넘겨가지고 돈이라도 다 찾자. 어떻게 간에 네. 홍준표 그런 목적에서 절박하게 했지 자기가 이기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응?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그런 얘기. 이 얘기를 들은 순간 돕고 싶었겠어요? 작년 말에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 땅에도 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상당히 품격 있는 거의 왕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 사형당할 때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의관 정제하고 가서 이 단두대에 올라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받을 때도 본인이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재에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을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야라고 그랬다?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대지발정제 얘기 나오고 완전히 정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는 나중 얘기고. 나중 얘기지. 그러니까 5월 2일 날 아니지. 부탁했을 때 안 나가기로 했던 게 그 춘향이 향단이 이것보다 나는 안 나갔다면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는 훨씬 나중에 나오죠. 그럼 표심 분석한 거하고 홍준표 후보 얘기한 거에 대한 평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노력은 많이 하셨다. 근데 사실 판도라 하면은 사람 시청자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머리에 지진 납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각, 네. 새로운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팩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 그 다중의 힘이 있잖아요. 이걸로 분석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맨날 언제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나도 참 부럽네.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인터뷰 내용부터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 사람 팔자.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저래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1000명을 받아야 나오는 거죠. 비호감 폭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이, 비호감이라고 아까 처음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도 대통령 됐어요. 지지도하고는 달라요. 모델이 트럼프십니까 지금? 옛날부터 홍준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대라면 김어준 씨 함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많이 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의원의 의중이겠죠.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 후보가 네. 지금 가장 세다고 하니까 네.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가 보수 진영에선 1위,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 의원님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비호가 싫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가 되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네. 트럼프도 사실은 비호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도 알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아, 지금 그럴까요? 이 국면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참 궁금해요. 홍준표 지사는 과연 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끝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네. 후보의 길을 계속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사실 갖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겁니다. 끝까지 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네. 본인 대신에 누군가를 도와서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걸 차선책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는 워낙 예측을 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던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당선 완주하지 가능성이 않더라도. 높다면 본인이 네,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할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대선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세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문재인 세력이 과연 결성될 거냐 예.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반문재인 세력을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만 해서 만들면. 양자 구도로만 간다면 예. 문재인 대 아무개 이렇게 양자 구도로만 간다면 사실은 이 보수 쪽에서도 해볼 만한 게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홍준표 진사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비호감이 예. 대통령 됐다고 트럼프도 비호감이라 대통령 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비호감 1위가 누굽니까? 비호감 1위 문재인 대표죠. 아. 예, 그러니까 홍준표 예. 전 지금 경남지사는 예. 뭐 호감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비호감도도 그렇게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호감은 막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막말 의미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오늘 그 탤런트 명계남 씨가 재밌는 얘기했어요. 네. 요새 안희정 씨 지지하잖아요. 만약에 그 문재인하고 그 최고 악의 시나리오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나가서 안철수하고 1대1로 붙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비호감도 1이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했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안희정하고 안철수하고 보수 단일 후보가 나와서 싸우는 게 안희정한테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비호감도 1위는 누가 봐도 선호도 1위도 문재인이지만 네. 비호감도 1위도 문재인이죠. 예. 예. 저는 이게 그 홍준표 방식하고요. 전략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홍준표 방식이라는 건 뭐냐? 저는 이게 그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 막말에 가까운 강한 말로서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지지도나 예. 이걸 끌어올리고요. 노이즈 마케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편가르기입니다. 예. 자기의 호감층과 비호감층, 지지자 반대층을 편을 갈라서 결국에 보수 대 진보 싸움을 몰고 하는 거. 예. 이게 그 방식이고요. 저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면 그 어제 그 김무성 대표 만났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예. 도의사가. 저는 이게 그때 세 가지 단계로 전략을 한번 논의한 건데 첫째는 양박, 소위 양아치 친박은 배제하자. 예. 자, 두 번째 보수 후보를 이게 그 단일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선 후에 궁극적으로 통합하자. 이게 3단계 아마 두 분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이게 그 가장 이상적인 홍준표의 구도는 3자 구도입니다. 저기 보수 단일 후보 바른당까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면 야당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되게 단결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홍준표 지사는 정치권에 오래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3자 구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핵심은 뭐냐면 본인도 아십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후보 내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박 청산을 해야 돼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근데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명진 위원장도 못했어요. 친박 청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했을 때도 김무성 대표는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깃발을 들면서 보수 단일화를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되는 지금 시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는 부분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선거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바른정당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던가요? 그거 이야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또 입장이 곤란하겠죠.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 싫을 이유가 없죠. 같이 사는 거니까. 중도 우파 대연합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머릿속에 국민의당 있어요? 그럴 상황이 오면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시나리오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나가서 안철수하고 1대1로 붙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비호감도 1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안희정하고 안철수하고 보수 단일 후보가 나와서 싸우는 게 안희정한테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비호감도 1위는 누가 봐도 선호도 1위도 문재인이지만 비호감도 1위도 문재인이죠. 저는 이게 그 홍준표 방식하고요. 전략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홍준표 방식이라는 건 뭐냐. 저는 이게 그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 막말에 가까운 강한 말로서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지지도나 이걸 끌어올리고요. 노이즈 마케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편가르기입니다. 자기의 호감층과 비호감층, 지지자 반대층을 편을 갈라서 결국에 보수 대 진보 싸움을 몰고 하는 거. 이게 그 방식이고요. 저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면 그 어제 그 김무성 대표 만났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도의사가. 저는 이게 그때 세 가지 단계로 전략을 한번 논의한 건데 첫째는 양박, 소위 양아치 친박은 배제하자. 자, 두 번째 보수 후보를 이게 그 단일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선 후에 궁극적으로 통합하자. 이게 3단계 아마 두 분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이게 그 가장 이상적인 홍준표의 구도는 3자 구도입니다. 저기 보수 단일 후보 바른당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면 야당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되게 단결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홍준표 지사는 정치권에 오래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3자 구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핵심은 뭐냐면 본인도 아십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후보 내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박 청산을 해야 돼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근데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명진 위원장도 못했어요. 친박 청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팩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 그 가중의 힘이 있잖아요. 이걸로 분석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맨날 언제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나도 참 부럽네.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인터뷰 내용부터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 사람 팔자.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절에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천명을 받아야 나오는 거죠. 비호감 폭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이, 비호감이라고 아까 처음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도 대통령 됐어요.
지지도하고는 달라요. 모델이 트럼프십니까 지금? 옛날부터 홍준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대로면 김어준 씨 함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많이 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의원의 의중이겠죠.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 후보가 네. 지금 가장 세다고 하니까 네.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가 보수 진영에선 1위,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 의원님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비호가 실타는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가 되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네. 트럼프도 사실은 비호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라고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15% 넘겨가지고 돈이라도 다 찾자. 어떻게 간에 네. 홍준표 그런 목적에서 절박하게 했지 자기가 이기겠다고 했으면 아니,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응?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그런 얘기. 이 얘기를 들은 순간 돕고 싶었겠어요? 작년 말에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 땅에서 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상당히 품격 있는 거의 왕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 사형당할 때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의관 정제하고 가서 이 단두대에 올라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받을 때도 본인이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재에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을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야라고 그랬다?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대지발정제 얘기 나오고 완전히 정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는 나중 얘기고. 나중 얘기지. 그러니까 5월 2일 날 아니지. 부탁했을 때 안 나가기로 했던 게 그 춘향이 향단이 이것보다 나는 안 나갔다면 그게 더 컸을 것 같아. 아니 그 얘기는 훨씬 나중에 나오고. 그럼 표심 분석한 거하고 홍준표 후보 얘기한 거에 대한 평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노력은 많이 하셨다. 근데 사실 판도라 하면은 사람 시청자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머리에 지진 납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각, 네. 새로운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홍준표 지사도 알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아, 지금 그럴까요? 이 국면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참 궁금해요. 홍준표 지사는 과연 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끝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네. 후보의 길을 계속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사실 갖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겁니다. 끝까지 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예. 본인 대신에 누군가를 도와서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걸 차선책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는 워낙 예측을 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던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당선 완주하지 가능성이 않더라도. 좋다면 본인이 네,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할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대선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세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문재인 세력이 과연 결성될 거냐 예.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반문재인 세력을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만 해서 만들면. 양자 구도로만 간다면 예. 문재인 대 아무개 이렇게 양자 구도로만 간다면 사실은 이 보수 쪽에서도 해볼 만한 게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홍준표 진사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비호감이 예. 대통령 됐다고 트럼프도 비호감이라 대통령 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비호감 1위가 누굽니까? 비호감 1위 문재인 대표죠. 아. 예, 그러니까 홍준표 예. 예, 전
지금 경남지사는 예. 뭐 호감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비호감도도 그렇게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호감은 막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막말 의미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오늘 그 탤런트 명계남 씨가 재밌는 얘기했어요. 네. 요새 안희정 씨 지지하잖아요. 만약에 그 문재인하고 그 최고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 알려지지 않는 홍준표 캠프의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아마 변호사이겠죠.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의 일주일 전인 5월 2일 날 그때가 뭐죠? 재판 준비 기일이죠. 네네. 그때 재판정에 출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대요. 동정심 위반. 그렇겠죠? 네. 네. 올림머리도 풀어 헤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5kg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와주기를 아마 요청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아시다시피 노했답니다. 왜 노했을까요? 홍준표가 싫어서. 싫어하잖아요. 둘이 별 사이 안 좋잖아요. 좀 너무 막연한데? 예, 대답이. 객관식으로 좀 주시죠.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말라. 객관식으로. 1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오히려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예. 2번, 홍준표보다는 조원진을 지지했기 때문에. 3번, 홍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세 개밖에 안 했잖아. 뭐 세 번째겠죠. 뭐.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이제 뭐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일단 홍준표 후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래도 수준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온다 그래서 판이 바뀔 가능성은